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사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초고압 변압기 관련 종목들을 다뤄볼 거고요. 남들 다 아는 뻔한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우리 불사계 구독자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200조 원이 넘는 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지금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 아세요? 2024년 운용 수익률 15%대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요. 2025년에는 무려 20%대를 돌파하면서 2년 연속 사상 최대 성과를 냈습니다. 국내 주식에서만 30%를 웃도는 수익을 거뒀는데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국민연금이 차세대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미리 포착해서 과감하게 투자해온 전략이 제대로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포착됐어요. 국민연금이 엔비디아 비중을 줄이면서 동시에 특정 섹터를 집중 매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리밸런싱이 아니라 자금의 방향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해요. 도대체 어떤 섹터일까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했던 발언을 들어보세요. 로봇은 일종의 돈복사 버그와 같다. 로봇이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면 돈의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혹시 돈이 있더라도 전력 즉 전기가 그 돈이 될 수 있다. 들으셨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전기를 사용할 권리가 곧 돈이 될 거라고 말한 겁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듣자마자 머리가 띵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 엄청난 미래를 예언한 겁니다. AI 시대, 로봇 시대, 자율주행 시대.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전기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로봇을 만들어도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수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도 전기가 끊기면 그냥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집중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전력 인프라예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실제로 2025년 K전력기기 누적 수주만 30조 원을 돌파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전력 인프라 투자 흐름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명확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AI 하면 반도체나 로봇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다릅니다. 지금 에너지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왜 지금 변압기 시장에 주목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핵심 종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업에서 폭발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국내 핵심 수혜주 4곳까지 전부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야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AI 시장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챗GPT 한번 검색하는데 얼마나 많은 전기가 드는지 아세요? 단순한 구글 검색 대비 챗GPT는 약 10배예요. 구글 AI 검색은 무려 30배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AI가 고도화되고 확장될수록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매년 20%씩 치솟고 있어요. 이건 이미 글로벌 표준 흐름이 됐습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모하는 전기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만들어내는 전기를 통째로 집어삼켜요. 전기 먹는 하마가 따로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엔비디아 젠슨 황 회장이 한국에 GPU 26만 장 공급을 약속했죠. 이게 마치 선물을 준 것처럼 보도됐는데 사실 이건 영업이에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팔아야 하니까요. GPU를 받는 건 좋은데 진짜 문제가 터졌습니다. 엔비디아 GPU 26만 장이 국내에 도착하자마자 수도권 전력 수요가 순식간에 폭증했어요. 얼마나 심하냐면 초대형 원전을 추가 건설해야 할 만큼 전력이 부족해진 겁니다. 이에 정부는 즉각 비상조치를 발동했고 전력 공급을 끌어올리기 위해 HVDC 전력 고속도로와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해저 케이블 라인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 현대, 네이버, SK 같은 국내 빅테크 기업 총수들이 직접 나서서 전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정도예요. 최고 경영자들이 직접 뛰어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런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이 더 심각해요. 아직 국내 언론에는 잘 보도되지 않았던 충격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사티아 나델라가 직접 고백한 내용이에요. 지금 문제는 칩 부족이 아니다. 전기가 없어서 사놓은 칩을 데이터 센터에 꽂지도 못하고 놀리고 있다. 들으셨어요? 엔비디아나 AMD가 만든 그 비싼 AI 반도체를 사놓고도 전기가 없어서 구동조차 못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전기가 없어서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데이터 센터를 계속 더 짓고 있고 더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도태되니까요.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세요? 202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암흑 도시가 됐는데요. 보이는 불빛이라곤 돌아다니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전부였어요. 정전 원인이 뭐였을까요? 샌프란시스코의 주요 전력 공급사가 운영하는 변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변전소 화재의 대표적 원인은 노후화예요. 생각해보세요. 정전이 나고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서 멈춘다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수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가 낡은 변압기 하나 때문에 멈춘다면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재앙이에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미국 전력 용량 가격이 1000% 폭등했어요. 10배가 뛴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쇼크가 이젠 진짜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샘 알트만이 전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을 직접 찾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젠슨 황의 발언 역시 하나로 보입니다. AI의 진보는 이제 알고리즘이 아니라 전력 인프라의 문제다. 미국 정부는 AI 전력망 확충에만 100조 원 규모 투자를 공식화했습니다. 전력을 지배하는 국가가 AI를 지배한다는 판단이에요. 전력 인프라 부족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 이슈인지 이제 좀 체감이 되시나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에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초고압 변압기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전기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크게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발전,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단계예요. 두 번째 송전, 생산된 전기를 멀리 보내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배전, 적재적소에 분배해서 공급하는 단계죠.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76만 5천 볼트나 34만 5천 볼트 같은 엄청난 초고압으로 변환해주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변압기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위험하게 전압을 이렇게까지 높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선도 일종의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가 전선을 타고 이동할 때 저항이라는 방해물에 부딪히게 돼요. 이때 전기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전압을 높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소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보내는 전기의 절반이 공중분해됩니다. 구글, 아마존 입장에서는 앉아서 수조원을 날리는 거죠. 반대로 전압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전압을 높이면 전류는 반대로 낮아져요. 전류가 줄어들면 이동하는 전자의 수가 적어지고 저항과의 충돌 빈도가 감소해서 전기 손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전압을 2배 높이면 전력 손실은 4분의 1로 감소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변압기를 통해 초고압으로 변환시키면 전선을 타고 아무리 멀리 전기를 보내도 손실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게 생산한 전기를 데이터 센터나 공장, 가정집까지 효율적으로 보내는 것. 이게 변압기의 핵심 역할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변압기 시장의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할 미래입니다. ASMR로 아무리 전기를 많이 만들어도 로봇이 아무리 사람을 뛰어넘어도 전력 인프라. 그 중에서도 핵심인 변압기가 없으면 전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전력망 수준이 후진국 수준이라는 거예요. 2025년 발표된 미국 전력망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설치된 송전선의 70%가 최소 25년 전에 설치됐습니다. 대형 변압기의 평균 연령은 40년을 초과해 심각하게 노후화된 상태라고 발표됐어요. 40년이면 1980년대에 만들어진 장비들이에요. 심지어 50년도 더 넘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고철덩어리들이 미국 곳곳에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AI라는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서 전기를 미친 듯이 빨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낡은 변압기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티죠. 과부하가 걸려서 펑펑 터져 나갈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돈을 2배, 3배 줘서라도 성능 좋은 변압기를 사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용 초고압 변압기 한 대 가격은 약 40억 원입니다. 전체 시장 규모는 약 60조 원으로 추정되고요. 미국 변압기 시장만 해도 향후 40조 원에 가까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단기 테마가 아니에요. 전 세계 전력 인프라 전체를 통으로 뜯어 고치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이게 바로 99%의 개인 투자자들이 로봇의 화려한 움직임에 매료돼 있을 때 국민연금 같은 스마트 머니가 빠르게 이 시장에 뛰어든 이유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초고압 변압기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초고압 변압기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초고압 변압기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돈 되는 이야기 시작하니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이 변압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독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국뽕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냉혹한 시장의 논리와 팩트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변압기들이 세계 1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초고압 변압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개국인지 아세요? 약 9개국입니다. 전 세계 수백 개 국가 중에서 9개 남짓에 불과해요. 일본이나 미국도 생산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해외 수출이 가능한 수준의 대량 생산과 장기 신뢰를 동시에 갖춘 국가는 단 2곳, 바로 한국과 독일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독일을 포함한 다수 국가는 정해진 규격 내 생산이 중심이에요.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고객이 원하는 크기, 전압, 사양에 맞춘 완전 맞춤형 제작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납기 준수 능력까지 갖췄어요. 생각보다 제때 납품하는 나라는 많지 않거든요. 공사 비용까지 비교적 정확히 맞추는 능력이 더해지면서 초고압 변압기 시장의 최종 승자로 대한민국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이 이 시장을 독식하게 된 3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경쟁자들이 몰락했습니다. 사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변압기 시장은 소위 돈 안 되는 사업이었어요. 치킨 게임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GE, 유럽의 ABB나 지멘스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변압기 제조 공장을 폐쇄하거나 중국이나 멕시코로 공장을 옮겼습니다. 이런 구시대 사업이라고 여겨진 제조업에서 손을 떼고 소프트웨어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사업을 틀어버린 거죠. 미국 본토의 변압기 제조 생태계를 스스로 약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AI 붐이 터지고 전력망 교체 수요가 폭발했어요. 이때부터 고품질의 초고압 변압기 대량 생산 라인을 갖춘 우리나라의 독식 스토리가 시작된 거죠. 기존 강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급하게 투자하고는 있지만 2030년이나 되어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시장의 예측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독식 형태는 더 이어질 거란 거예요. 두 번째, 국내 변압기 기업들은 미국 현지의 생산 시설을 이미 갖췄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관세 전쟁 속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미국 현지에서 생산 시설을 이미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반덤핑 관세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소했어요. 오히려 미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기까지 하고 있죠. 실제로 2020년 대비 한국의 변압기 수출 비중은 1%에서 15%로 15배나 확대됐습니다. 반대로 중국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요. 한국 변압기 수출 가운데 미국 비중은 약 37%로 압도적이며 해마다 그 비중은 더 커지고 있어요. 세 번째, 해외에는 기술자가 없습니다. 초고압 변압기의 핵심 공정은 완전 자동화가 어려워요. 숙련공의 기술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숙련공 양성에는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미국은 이미 변압기 사업 비중을 확 축소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전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변압기를 생산할 인력 자체가 없어요. 결국 돈을 싸들고 와도 바로 못 살 정도로 수주장호가 미친 듯이 쌓인 거고요. 지금 당장 미국 땅에 변압기를 꽂아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어쩔 수 없이 한국산을 써야 하는 상황. 이게 진짜 슈퍼갑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을 가장 앞에서 이끌고 있는 기업,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종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사실 이 기업의 과거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을 보면 기절초풍하실 거예요. 이 기업은 원래 현대중공업 산하에 있던 사업부였어요. 2017년 독립법인으로 출범했을 때만 해도 2년 연속 2,5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며 시장에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글로벌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상황은 180도 반전됐어요. 실적을 볼까요? 2020년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영업이익 6,690억 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2020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했어요. 적자 기업이 불과 몇 년 만에 조 단위 이익을 바라보는 초우량 기업으로 변모한 겁니다. 미운 오리가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돼버린 거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기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딱 세 가지 팩트 때문이에요. 첫째, 경쟁사를 압도하는 수익성입니다. 2024년 기준 영업이익률이 무려 20.1%예요. 일반적인 제조업 이익률이 한 자릿수인 걸 감안하면 경쟁사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마진이 높을까요? 공급이 부족해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에서 고마진 제품인 초고압 변압기를 집중적으로 팔았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슈퍼갑 위치에 있는 겁니다. 둘째, 북미 시장 지배력과 현지 공장입니다. 현재 전체 매출의 약 40%가 전력난이 가장 심각한 북미에서 나와요. 특히 미국 엘라베마에 현지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경쟁사들이 관세 장벽과 보호 무역주의 때문에 고전할 때 HD 현대일렉트릭은 현지 생산을 통해 반덤핑 관세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소했어요. 오히려 미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죠. 셋째, 이미 확보된 미래 먹거리입니다. 지금이 고점 아닐까 걱정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업은 2025년 연간 수주 목표를 1분기 만에 초과 달성했습니다. 2029년은 돼야 물건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향후 몇 년치 일감이 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엘라베마 제2공장 증설까지 추진하며 생산 능력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주식의 가장 핵심 공식은 뭐죠? 매출은 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가격도 미친 듯이 오르고 팔 수 있는 수량도 폭발하고 있어요. P와 Q가 동시에 터지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종목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은 전력 인프라 분야의 또 다른 강자입니다. 초고압 변압기와 GIS, HVDC 설비를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생산하는 기업이죠. HVDC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 전기를 직선 고속도로처럼 먼 발전소에서 수도권과 초대형 데이터 센터까지 거의 손실 없이 보내주는 기술이에요. AI는 전기를 폭발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HVDC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효성중공업의 장비 없이는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가동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이 가장 먼저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기업이 주목받는 이유를 세 가지로 짚어드릴게요. 첫째, 엔비디아 GPU가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한국의 전력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수도권이 사실상 원전한기로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놓였죠. 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초고압 변압기와 GIS, HVDC 설비가 즉시 필요해요. 이 핵심 장비를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둘째, 정부가 서해안에너지 고속도로와 분산에너지 특구, 해외와 연결되는 HVDC 라인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력 인프라 구축 과정에는 효성중공업의 초고압 변압기와 스위치기 같은 핵심 장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한번 수주하면 3년에서 7년까지 매출이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죠. 셋째, 국민연금이 이미 효성중공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금이 방향을 정했다는 신호예요. 효성중공업은 그동안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조정 구간에서도 기업을 둘러싼 호재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어요.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다시 연속 상승으로 이어졌고 현재도 동일한 패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LS일렉트릭입니다. LS일렉트릭은 과거 LG전선에서 분사된 전력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전기를 보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영역에서 수익을 만들어요. 이 기업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극초고압 UHV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UHV가 뭐냐고요? 초고압보다 한 단계 높은 난이도의 기술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상용 납품이 가능한 기업은 LS일렉트릭이 사실상 유일해요.
미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이 기술을 확보했고 정부 주도의 대형 전력 사업과 해외 전력망 프로젝트에서 플랫폼 공급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팩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이 LS 일렉트릭 지분을 약 9% 보유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즉흥적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5% 이상 지분 보유는 기관 신뢰의 상징으로 해석돼요. 여기에 장기 보유 성향까지 더해지면 수급 안정성이 크게 높아지죠. 지표도 뒷받침합니다. EPS는 3년간 약 3.4배 증가했지만 PR은 여전히 두 자릿수 초반에 머물러 있어요. 성장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은 아직 크지 않은 구간입니다. LS 일렉트릭은 2025년 누적 수주가 4조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력망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으로 주가 재평가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 종목 산일전기입니다. 산일전기는 변압기, 리액터, 개폐기, 절연장치 등 초고압 중정이 핵심 부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 만드는 초고압 변압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사를 보면 흐름이 명확해요.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국내 전력 인프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에요. 이들이 해외에서 초고압 설비를 수주하면 산일전기의 보호 장비와 제어기기가 세트로 함께 납품되는 구조입니다. 초고압 변압기 수출이 늘어날수록 산일전기 매출 기회는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최근 기사에서도 미국 수출 호조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 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400억 원을 돌파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기관 외국인 수급이 본격 유입되는 구간으로 봐도 무리가 없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산일전기의 주주 구성에 국민연금이 약 7%를 보유하고 있어요. 실적은 안정적이고 지금은 명확한 수출 전황이 초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할 기업입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과 리스크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단기 변동성이 있어요. 지금 변압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둘째, 수주 지연 리스크가 있어요. 대형 프로젝트들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셋째, 경쟁 심화 리스크도 있어요. 중국이 저가 공세로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변압기 시장은 1에서 2년으로 끝나지 않아요. AI와 함께 가는 거대한 슈퍼사이클입니다. 빅테크들이 전기가 없어서 아우성치는 한 이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당장 대체할 수 있는 기술도 없어요.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전력 인프라 분야에 약 15조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원이 넘는 초대형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보셔야 해요. 다행스러운 것은 전력기기 섹터가 최근 단기간 꽤 깊은 조정을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이 과열권이 아니라 다시 담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마음 편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계좌에는 분명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거라 확신합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대형 변압기 메이커를 기준점으로 잡으세요. 이 회사는 변압기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가늠하게 해주고 시장이 흔들릴 때도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이나 LS일렉트릭 같은 종목을 추가하세요. 이 회사들은 정부 프로젝트와 연계돼 있어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요. 산일전기 같은 부품주도 섞으세요. 이런 회사는 대형주가 쉴 때 따라잡기를 하며 무섭게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적절히 배합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4종목 말씀드렸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북미 시장 지배력과 현지 공장을 갖춘 절대 대장주예요. 효성중공업은 HVDC 설비로 국내 전력난 해결의 핵심 기업입니다. LS일렉트릭은 극초고압 기술로 국민연금이 9%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산일전기는 국민연금이 7%를 보유한 핵심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국민연금이 이미 투자했고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슈퍼갑 위치에 있는 구조예요. 변압기 시장이 커지면 이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3가지로 압축해서 정리할게요. 첫째, 변압기 교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필수 조건입니다. 전력망이 없으면 AI도 데이터 센터도 로봇도 없어요. 둘째, 지금은 슈퍼사이클의 초입입니다. 공급 부족 현상은 향후 최소 5년 이상 지속될 겁니다. 셋째, 진짜 핵심은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기술력과 생산 인프라를 모두 갖춘 우리 기업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초고압 변압기 시장의 입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주로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초고압 변압기가 필요한 시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점을 좀 더 넓혀서 초고압 변압기 시장 전체를 조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왜 AI 시대에 초고압 변압기가 필수인지, 기술적으로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장이 얼마나 더 폭발할지, 이 부분까지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투자 확신은 몇 배는 더 강해질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섹터가 핫한 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저는 모두가 반도체를 보고 있을 때 조용히 더 많이 오른 섹터를 발견했어요. 그 섹터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127% 올랐어요. 당연히 반도체 덕분이죠. 그런데 기계장비 섹터가 133% 올랐어요. 전기전자보다 더 많이 오른 거예요. 전기가스 섹터도 103% 올랐고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시장의 진짜 큰 돈은 반도체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전력기기와 기계장비 섹터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흥미로워요. 작년 한 해 외국인은 주식을 6조 7천억 원 순매도하면서 3년 만에 순유출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18조 원을 팔고 5월부터 10월까지 22조 원을 사고 다시 11월부터 연말까지 10조 원을 팔았어요. 대규모 유출과 유입을 반복한 거예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14% 추가 상승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어디에 베팅하고 있을까요? 기관이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섹터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반도체가 아니었어요. 전력기기 섹터. 그 중에서도 초고압 변압기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기관이 반도체보다 전력기기 쪽을 더 적극적으로 담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의 진짜 수혜주 7개 종목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대형 전력기기주의 그늘에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더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숨은 보석들이에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야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전력기기, 초고압 변압기 섹터의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초고압 변압기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핵심만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전기가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크게 세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는 발전이에요. 원자력 발전소든 화력 발전소든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내요. 두 번째는 송전이에요. 만들어진 전기를 멀리 있는 도시나 공장으로 보내는 단계예요. 세 번째는 배전이에요. 도착한 전기를 각 가정과 건물에 나눠서 공급하는 단계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76만 5천 볼트나 34만 5천 볼트 같은 엄청나게 높은 전압으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이 일을 하는 장치가 바로 변압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위험하게 전압을 그렇게 높이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기를 멀리 보낼 때 생기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선을 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전선을 타고 이동할 때 저항이라는 방해물을 만나요. 이때 전기 일부가 열로 바뀌면서 손실이 발생해요. 만약 전압을 높이지 않고 그냥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소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보내는 전기 절반이 중간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구글이나 아마존 입장에서는 돈을 그냥 공중에 태우는 셈이에요. 반대로 전압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학 법칙에 따라 전압이 올라가면 전류는 내려가요. 전류가 줄어들면 저항과 부딪히는 횟수도 줄어들어서 손실이 크게 감소해요. 이론적으로 전압을 2배 높이면 전력 손실은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따라서 힘들게 생산한 전기를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일반 가정까지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변압기의 핵심 역할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변압기 시장의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에요. SMR로 전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로봇이 아무리 똑똑해져도 전력 인프라가 없으면 전부 무용지물이에요. 그 중에서도 변압기가 없으면 전기를 제대로 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변압기가 AI 시대의 숨은 핵심인 이유예요. 자, 그럼 지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전력망 상태가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진국 수준이에요. 2025년 발표된 미국 전력망 산업 보고서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현재 미국에 설치된 송전선의 70% 이상이 최소 25년 전에 깔린 것들이에요.
대형 변압기의 평균 수명은 무려 40년을 넘겼어요. 40년이면 1980년대에 만들어진 장비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50년이 넘은 것들도 수두룩해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고철 덩어리들이 미국 전역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AI라는 전기 먹는 괴물이 등장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낡은 변압기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버텨요. 과부하가 걸려서 터져나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202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어요. 도시 전체가 암흑으로 변했고 보이는 불빛이라곤 자동차 헤드라이트뿐이었다고 해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주요 전력사가 운영하던 변전소에서 화재가 난 거예요. 노후화된 설비가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거라는 거죠. 아직 국내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직접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금 문제는 칩 부족이 아니다. 전기가 없어서 비싼 반도체를 데이터 센터에 장착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 들으셨어요? 엔비디아에서 그 비싼 AI 칩을 사왔는데 전기가 부족해서 가동조차 못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 문제로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는 거죠. 샘올트먼이 전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을 직접 찾아갔고 트럼프 대통령과 젠슨 왕의 발언도 결국 한 방향을 가리켜요. AI의 발전은 이제 알고리즘 문제가 아니라 전력 인프라 문제다. 미국 정부는 AI 전력 인프라 확충에만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력을 확보하는 나라가 AI 패권도 가져간다는 판단인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엔비디아 젠슨 왕으로부터 GPU 26만 장 공급을 약속받았어요. 좋은 소식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걸 가동시킬 전력이 부족해요. GPU 26만 장이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 수도권 전력 수요가 급격히 폭등할 전망이에요. 정부는 비상 조치에 들어갔고 삼성, 현대, 네이버, SK 같은 대기업 총수들까지 직접 나서서 전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현재 데이터 센터용 초고압 변압기 한 대 가격이 약 40억 원 수준이에요. 전체 시장 규모는 약 60조 원으로 추정되고 미국 변압기 시장만 따로 봐도 4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에요. 전 세계 전력 인프라를 통째로 교체하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예요. 그래서 99%의 개인 투자자들이 로봇이나 반도체 같은 화려한 테마에만 집중할 때 1200조 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같은 큰손들은 이미 이 시장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초고압 변압기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초고압 변압기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초고압 변압기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력기기가 왜 폭발하는지, 미국이 왜 한국 변압기에 무릎을 꿇었는지, 그리고 33조 원 수주 장호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실제로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건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PNC테크입니다. PNC테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전력망의 두뇌를 만드는 회사예요. 배전자동화 단말 장치라는 것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전력망의 센서이자 원격 제어 장치예요. 전선에 이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감지하고 중앙에서 원격으로 차단하거나 우회시키는 장비예요.
이 장비 없이는 스마트 전력망이 작동하지 않아요. PNC테크는 이 배전자동화 단말 장치에서 국내 1위 기업이에요. 한전이 주요 고객사이고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어요. 터키, 중동 등 신흥국 전력 현대화 프로젝트에도 납품 이력이 있어요. 이 회사가 지금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전력망을 새로 깔거나 교체하면 변압기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변압기를 제어하고 모니터링하는 배전자동화 시스템도 함께 설치해야 해요. 33조 원 수주 잔고가 실제 공사로 진행될 때 배전자동화 장비 수요도 동시에 터져요. PNC테크는 바로 그 시점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이에요. 최근 3분기 매출이 한전 발주 감소로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2% 증가하며 수익성이 오히려 개선되고 있어요. 원가 절감 능력이 검증된 거예요. 한전 발주가 정상화되고 해외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반등할 구간이에요. 지금이 바로 저점 매집 구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종목, 재룡산업입니다. 이 회사는 송배전 금구류를 만드는 기업인데 금구류가 뭐냐고요? 전선을 철탑에 고정하는 장치, 전선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스페이서 댐퍼,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는 점퍼 장치, 이런 것들이 금구류예요. 전봇대에 달려있는 금속 부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것 없이는 전선 하나도 걸 수 없어요. 재룡산업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HVDC 500kV급 금구류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는 점이에요. 이전에는 100% 해외 수입에 의존했던 핵심 부품이에요.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국가기관 프로젝트에 이 부품이 들어가요. 실적이 이미 증명하고 있어요.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이 전년 대비 19.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02% 증가했어요. 이익이 2배로 뛴 거예요. HVDC 금구류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거예요. 더 주목할 점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과 체결한 20여 건 규모의 HVDC 관련 공급 계약이에요. 이 금액이 재룡산업 연간 매출액 50%가 넘는 대형 계약이에요. 이런 규모의 수주가 한 번에 들어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추가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예요. 최대 주주도 자기 돈으로 장내에서 주식오만주를 추가 매수했어요. 경영진이 직접 자기 돈을 넣는다는 것은 회사의 미래에 확신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예요. 세 번째 종목, 삼화전기입니다. 삼화전기는 전에 콘덴서를 만드는 회사예요. 콘덴서가 뭐냐고요? 전기를 저장했다가 방출하는 부품이에요. 변압기, ESS, 인버터, 데이터 센터 서버, 전기차 충전기, 이 모든 전력기기 안에 콘덴서가 들어가요. 콘덴서 없이는 전력기기가 작동하지 않아요. 변압기가 전력망의 심장이라면 콘덴서는 심장 안의 판막이에요. 삼화전기가 특별한 이유는 에스캡이라는 제품 때문이에요. 에스캡은 솔리드 커패시터의 약자인데 기존 일본 파나소닉의 탄탈 콘덴서를 대체하는 제품이에요. 이 에스캡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업용 SSD에 탑재되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고성능 SSD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일부 고객사와는 SSD 한 개당 최대 9개까지 탑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에요. 이것이 전력기기 슈퍼사이클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변압기와 ESS, 데이터 센터 전력 시스템에 모두 전에 콘덴서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전력기기 수주가 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콘덴서 수요도 함께 폭증해요. 삼화정의는 이 두 가지 성장 동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에 에스캡과 전력기기용 전에 콘덴서, 양쪽에서 수요가 터지는 구조예요. 기술력도 탄탄해요. 총 106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전기 이중층 커패시터와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신기술 특허까지 확보했어요. 통신, 전장, 신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기술 우위를 갖고 있어요. 더 주목할 점은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공단이 삼화정의 지분을 7.64%까지 늘렸어요. 국민연금이 중소형주의 지분을 이 정도로 확보한다는 것은 장기 성장성에 확신이 있다는 의미예요. 국민연금은 무지막지 투자를 하지 않아요. 철저한 분석을 거쳐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요. 네 번째 종목, KBI 메탈입니다. KBI 메탈은 변압기와 전선의 핵심 소재인 동봉을 만드는 회사예요. 동봉이 뭐냐면 구리를 녹여서 막대 형태로 만든 반제품이에요. 이 동봉이 전선의 원재료가 돼요. 변압기 안에 있는 구리권선도 결국 동봉에서 시작돼요. 변압기를 만들려면 동봉이 있어야 하고 전선을 깔려면 동봉이 있어야 해요. 전력 인프라의 가장 기초적인 원재료예요. KBI 메탈은 이 동봉 시장에서 국내 1위예요. 시장 점유율 45%를 확보하고 있고 국내 40여 개 중소 전선업체가 KBI 메탈의 고객사예요. 특히 친환경 재생동 소재를 사용하는 JCR 동봉에서는
국내 최대 생산 규모를 자랑해요.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심플해요. 변압기 수출이 폭증하면 전선 수출도 폭증해요. 전선 수출이 폭증하면 동봉 수요도 폭증해요. 실제로 2025년 1분기 한국 변압기 수출액이 전년 대비 82% 증가했고 전선 수출도 46% 증가했어요. 동봉은 이 수출 호황의 가장 앞단에 있는 소재예요.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 진출이에요. KBI 메탈은 현재 아시아 위주로 수출하고 있지만 미국 전력망 교체 움직임에 대응해 북미 수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미국 전력망 50% 이상이 교체 시기를 넘겼고 여기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까지 겹치면서 동봉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구리 가격 상승이 곧바로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이고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면 실적 반등 속도가 매우 빠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종목, 재룡전기입니다. 이 회사가 왜 특별한지 설명드릴게요. 재룡전기는 배전 변압기 전문 제조사인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미국 수출이에요. 미중 갈등으로 중국산 변압기가 금지되는 상황에서 재룡전기가 그 빈자리를 정확히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더 놀라운 것은 최근 수주 소식이에요. 2025년 12월 미국 최대 전력회사 중 하나인 PSEG와 441억 원 규모의 배전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이 계약이 530여억 원으로 증액됐어요. 계약 기간은 2027년 말까지이고 이 거래처와는 최근 3년간 지속적인 납품 실적이 있어요. 단순한 일회성 계약이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이라는 뜻이에요. 재룡전기의 강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대량 생산 능력입니다. 국내 배전 변압기 업체 중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업으로 검증받았어요. 공장 가동률이 90%를 넘을 정도로 생산 설비가 풀가동 중이에요. 미국 전력업 회사들이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고정 거래처를 원하는데 재룡전기가 바로 그 조건을 충족해요. 둘째, 검증된 품질과 기술력입니다. 미국 시장은 품질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해요. 재룡전기는 이미 여러 미국 전력 회사들과 거래하면서 기술 지원 능력까지 입증했어요. 한번 거래처를 확보하면 쉽게 바뀌지 않는 구조예요. 셋째, 확장 투자입니다. 최근 대전에 40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생산 능력 확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는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예요. 경영진이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실적을 보면요. 2024년 매출 2,627억 원에 영업이익 978억 원을 기록했어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37%예요. 이런 고수익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변압기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가격 협상력이 높아진 거예요. 다만 주의할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최근 공시에 따르면 2026년에는 북미 시장 경쟁 심화와 관세 영향으로 매출이 다소 감소할 전망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최근 삼성자산운용이 재룡전기 주식을 대량 매수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단기 실적 우려가 이미 주게 반영됐고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재룡전기는 미국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의 직접 수혜주예요. 여섯 번째 종목, 광명전기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현재 실적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주목해야 해요. 시장이 완전히 외면할 때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워런 버핏이 말했잖아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광명전기가 뭘 하는 회사인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회사는 수배 전반을 만들어요. 수배 전반이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이나 공장에 들어오는 전기를 각 층, 각 구역으로 분배하는 장치예요. 아파트 지하에 있는 전기실, 데이터 센터 전력 제어실, 공장 전력 관리실, 이런 곳에 반드시 들어가는 핵심 장비예요. 변압기가 전압을 바꾸는 역할이라면 수배 전반은 그 전기를 필요한 곳에 정확히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25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5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됐어요. 왜 그럴까요?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때문이에요. 아파트, 오피스 빌딩 착공이 줄어들면서 수배 전반 수요도 함께 줄었어요. 건설 경기에 민감한 사업 구조라는 약점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역발상이 필요해요. 첫째, AI 데이터 센터 건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일반 건물과 달리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사용해요. 서버 수천 대가 24시간 풀가동되니까요. LG전자 컨퍼런스 콜에 따르면 2025년 데이터 센터 수주가 전년 대비 3배 성장했고 2026년에는 더 큰 폭의 성장이 예상돼요. 데이터 센터에는 반드시 고용량 수배 전반이 들어가요. 이 시장이 일반 건설 경기 부진을 상쇄할 수 있어요. 둘째, 신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소에도 수배 전반이 필요해요. 광명정의는 태양광 시스템 사업부도 운영하고 있어서 이 시장 성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강화될수록 유리해지는 구조예요. 셋째, 시가총액이 매우 작아요. 600억 원 수준이에요. 이런 소형주는 실적 턴어라운드 신호가 나오면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구조예요. 물론 그만큼 변동성도 크다는 점은 감안해야 해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광명정의는 바닥에서 반등을 기다리는 종목이에요. 건설 경기가 바닥을 치고 데이터 센터 수요가 본격화되면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해요. 다만 현재 실적이 좋지 않으므로 소액 매수하면서 장기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한 번에 올인하는 건 위험해요. 7번째 종목, 대원전선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 키워드는 미국 진출 임박이에요.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지만 실현되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구조예요. 기대감과 현실 사이에서 투자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대원전선이 뭐 하는 회사인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전력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을 만드는 전선 전문 기업이에요. 1969년에 설립된 50년 넘은 업력의 회사예요. 변압기가 전압을 바꾸는 역할이라면 전선은 그 전기를 실어 나르는 혈관 역할을 해요. 변압기와 전선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변압기 수요가 폭발하면 전선 수요도 반드시 함께 폭발해요. 최근 실적을 보면 상당히 좋아요.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4% 증가했어요. 특히 당기순이익은 75.1%나 증가했어요. 2025년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 6,245억 원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90% 증가했어요.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에요. 신영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대원전선은 현재 미국 여러 전력청에 샘플을 제공하고 테스트를 진행 중이에요. 특히 LA 전력청 수주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어요. 빠르면 2026년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돼요. 왜 미국 진출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현재 대형 전선사인 LS전선,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대규모 수주를 받아 불캐파 상태예요. 주문이 밀려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미국 전력화 회사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고 있어요. 대원전선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 물량이 넘어올 수 있어요. 이른바 낙수 효과예요. 투자 포인트를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구리 가격 상승 수혜입니다. 전선의 핵심 원재료가 구리인데요. 현재 구리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시티은행은 2026년 구리 가격이 톤당 1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트럼프 정부가 2027년부터 정제 구리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로 전 세계가 구리 사재기에 나서고 있어요. 구리 가격이 오르면 전선 회사의 매출과 재고자산 가치가 함께 상승해요. 둘째, 전기차 경량화 수요입니다. 대원전선은 알루미늄 휠 사업부도 운영하고 있어요. 현대 기아차의 OEM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어서 전기차 보급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다른 부품을 경량화해야 하는데 알루미늄 휠이 그 해답 중 하나예요. 셋째, 미래 성장 모멘텀입니다. 미국 수주가 확정되는 순간 이 종목은 테마주에서 실적주로 격상돼요. 아직 주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기대감이 남아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에 숨은 수혜주 7개 종목을 소개해드렸어요. 이제 왜 이 종목들이 빅4 대형주보다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투자 논리는 간단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를 떠올려보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랐죠. 하지만 진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반도체 장비주와 소재주에 투자한 사람들이었어요. 한미반도체가 1년 만에 10배, 이수페타시스가 8배, 리노공업이 5배 올랐어요. 대형주가 2배 오를 때 부품주와 소재주는 5배에서 10배 올랐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같은 금액의 수주가 들어와도 주가 임팩트가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력기기 섹터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HD 현대일렉트릭은 이미 시가총액 30조 원을 넘겼고 효성중공업도 20조 원대예요. 여기서 2배가 되려면 30조 원이 추가로 들어와야 해요. 하지만 시가총액 500억 원짜리 부품주가 2배가 되려면 500억만 들어오면 돼요. 같은 슈퍼사이클인데 레버리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이 7가의 종목의 공통점이 뭔지 이제는 아시겠죠? 전부 전력기기 빅4가 만드는 변압기와 송전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부품과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빅4의 33조 원 수주 장호가 매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 회사들은 자동으로 일감이 들어와요. 빅4가 바쁘면 이 회사들도 바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종목들은 아직 증권사 커버리지가 거의 없어요.
기관 리포트도 드물어요. 시장의 관심이 빅4에만 쏠려 있는 동안 이 부품주와 소재주들은 조용히 실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시장이 이 기업들을 발견하는 순간 주가 재평가가 시작돼요. 자, 그럼 투자 전략 말씀드릴게요. 첫째, 분할 매수하세요.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은 최소 5년 이상 지속될 거예요.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조정 구간마다 나눠서 모으세요. 둘째, 7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어느 종목이 가장 먼저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분산하면 리스크 줄이고 수익 극대화할 수 있어요. 셋째, 빅4 뉴스에 주목하세요.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일진정의의 수주 발표,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부품주들도 동반 상승해요. 넷째, 실적 개선 기업에 집중하세요. 이슈만으로 오른 종목은 되돌림 나와요. 실제 매출 증가, 영업이익 개선 확인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안전해요. 이제 시장 전망 말씀드릴게요.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한국전력기기 빅4의 수주 장호는 33조 원이에요. 이게 5년에서 6년치 일감이에요. 납기가 4년 대기이고요. 765kV급 기술은 한국이 독점이에요. 그리고 HVDC 국산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전력기기 섹터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빅4 대형주 뒤에서 이 슈퍼사이클의 실질적 수혜를 받는 중소형 부품주들이 있어요. PNC테크, 재룡산업, 삼화정의, KBI메탈, 재룡정의, 광명정의, 대원전선. 이 7개 기업은 지금 고점 대비 30%에서 50% 빠져 있지만요. 빅4 공급망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기술 검증도 끝났으며 실적 개선 신호도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지금이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7년, 2028년 빅4의 수주가 본격 매출로 전환되면 공급망 전체가 재평가될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초고압 변압기 시장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협력사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진짜 큰 그림을 보려면 대형주들, 그러니까 삼성, SK, LG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는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노리는지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해요. 그래야 이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할지,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타이밍이 정확히 맞는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점을 한 단계 더 높여서 초고압 변압기 시장의 전체 판도와 대형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숨겨진 진짜 수혜주까지 모두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내용과 연결하시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게 완성될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 집중해 주세요. 2026년 AI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리고 그 해결사로 떠오른 숨겨진 대박 기업 알고 계신가요? 남들 다 아는 엔비디아 반도체 이야기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직접 전기가 돈이 된다고 경고한 진짜 이유와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빅테크를 살리는 유일한 해결사가 된 결정적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2025년 테슬라 주주총회, 일론 머스크가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로봇은 일종의 돈 복사 버그와 같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전력이다. 앞으로 전기를 사용할 권리가 곧 돈이 될 것이다. 무슨 소리냐? 로봇이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면 돈의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진짜 가치는 로봇을 구동시킬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할 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지금 문제는 칩 부족이 아니다. 전기가 없어서 사놓은 칩을 데이터 센터에 꽂지도 못하고 놀리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엔비디아가 만든 그 비싼 AI 반도체를 수십억 원 주고 사놓고도 전기가 없어서 구동조차 못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AI 시대의 가장 큰 병목은 반도체가 아니라 전력입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 미국 전력망이 후진국 수준이라는 겁니다. 2025년 초반에 발표된 미국 전력망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설치된 송전선의 70%는 최소 25년 전에 설치됐고 대형 변압기의 평균 연령이 40년을 초과했습니다. 심지어 50년 넘은 고철 덩어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AI라는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서 전기를 미친 듯이 빨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낡은 변압기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과부하가 걸려서 펑펑 터져 나갈 위기입니다. 실제로 미국 곳곳에서 정전 사태가 빈번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가 낡은 변압기 하나 때문에 멈춘다면 빅테크 기업들에겐 재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웃돈을 2배, 3배 줘서라도 성능 좋은 우리나라 변압기를 사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팩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K전력기기 3분기 누적 수주만 3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요. 전 세계의 전력을 빨아먹는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더 짓고 있다는 겁니다. 4년 후인 2030년엔 지금과 비교도 안 되게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도 감당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거란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한국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해결사로요. 어떤 기업들이냐고요? 지금 당장은 말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산업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왜 이 기업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지 확신을 갖고 투자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왜 지금 전력 인프라 산업이 역사상 최대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는지, AI 시대가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가진 압도적 경쟁력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국내 핵심 수혜주 3곳까지 싹 다 파헤쳐 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초과 변압기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가 왜 지금 폭발하고 있냐는 겁니다.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AI 시대는 전기 없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AI 하면 반도체나 로봇 정도를 봅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지금 에너지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아무리 성능 좋은 로봇을 만들어도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그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도 자율주행도, 즉 AI 시대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AI 시대는 엄청나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들에 공급할 전기가 부족합니다. 현재 전력 인프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전기가 부족하다라고 말할 정도로요.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수조 원 들여서 최첨단 데이터 센터 짓고 수백억 원짜리 GPU 사놓고 전기가 없어서 못 돌립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어떻게든 AI 시대가 요구하는 전기를 생산했다고 해봅시다. SMR로, 원자력으로, 태양광으로, 풍력으로. 그런데 만약 힘들게 생산한 전기를 이동시킬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똑같이 못 씁니다. 전기는 만들었는데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변압기 시장의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가야 할 미래라는 겁니다. 변압기 없이는 AI 시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 미국 전력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전력망 수준이 후진국 수준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현재 미국 내 설치된 송전선의 70%는 최소 25년 전에 설치됐고 대형 변압기의 평균 연령이 40년을 초과해 심각하게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50년도 더 넘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고철 덩어리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 사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변압기 시장은 소위 돈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치킨 게임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유럽의 ABB나 지멘스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변압기 제조 공장을 폐쇄하거나 중국이나 멕시코로 공장을 옮기고 제조보다는 소프트웨어나 신재생 쪽으로 사업을 틀어버렸습니다. 미국 본토의 변압기 제조 생태계를 스스로 약화시킨 거죠. 그런데 갑자기 AI 붐이 터지고 전력망 교체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냐? 미국 곳곳에서 정전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수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가 낡은 변압기 하나 때문에 멈추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에겐 재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능 좋은 변압기를 사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미국엔 만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한국 기업들의 압도적 경쟁력입니다. 왜 한국이냐? 지금 변압기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이건 단순히 국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냉혹한 시장의 논리와 팩트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변압기들이 세계 1위를 할 수밖에 없는 3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경쟁자들이 몰락했습니다. 미국의 G, 유럽의 ABB나 지멘스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변압기 제조 공장을 폐쇄하거나 중국이나 멕시코로 공장을 옮겼습니다. 미국 본토의 변압기 제조 생태계를 스스로 약화시킨 거죠. 그런데 갑자기 AI 붐이 터지고 전력망 교체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이때부터 고품질의 초고압 변압기, 대량 생산 라인을 갖춘 우리나라의 독식 스토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기존의 강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급하게 투자하고는 있지만 2030년이나 되어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시장의 예측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독식 형태는 더 이어질 것이란 겁니다.
둘째, 국내 변압기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 시설을 이미 갖췄다는 겁니다. 때문에 관세 전쟁 속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살짝 좋아졌지만 중국의 GDP가 미국의 6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을 계속 견제할 수밖에 없고 미국 현지에서 생산 시설을 이미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장기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셋째, 해외엔 기술자가 없습니다. 초고압 변압기의 핵심 공정은 완전 자동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숙련공의 기술, 경험이 필요한데요. 숙련공 양성에 최소 5년 이상 소요되고 미국은 이미 변압기 사업 비중을 확 축소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전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변압기를 생산할 인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유로 지금 우리나라 변압기 회사들은 유례없던 호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초고압 변압기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초고압 변압기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에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초고압 변압기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초고압 변압기가 지금 폭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AI 시대는 전기 없이 불가능하고 미국 전력망이 무너지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압도적 경쟁력으로 전 세계 유일한 해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핵심 수혜주 세 곳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대장주, 중형주, 그리고 글로벌 강자. 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초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기를 76만 5천 볼트나 34만 5천 볼트의 초고압으로 변압시켜서 먼 거리까지 전기 손실 없이 보내는 핵심 장비를 만듭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쟁사를 압도하는 수익성입니다. 2024년 기준 영업이익률이 무려 20.1%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이익률이 한 자릿수인 걸 감안하면 경쟁사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높냐? 공급이 부족해 부르는 게 값인 상황에서 고마진 제품인 초고압 변압기를 집중적으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웃돈을 2배, 3배 줘서라도 사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다 이 회사로 들어옵니다. 둘째, 북미 시장 지배력과 현지 공장입니다. 현재 전체 매출의 약 40%가 전력난이 가장 심각한 북미에서 나옵니다. 특히 미국 엘라베마의 현지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경쟁사들이 관세 장벽과 보호 무역주의 때문에 고전할 때 HD 현대일렉트릭은 현지 생산을 통해 반덤핑 관세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소했고 오히려 미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미 확보된 미래 먹거리입니다. 지금이 고점은 아닐까 하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기업은 이미 2025년 연간 수주 목표를 1분기에 초과 달성했습니다. 지금 주문해도 2029년은 돼야 물건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향후 몇 년치 일감이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엘라베메 공장 증설까지 추진하며 생산 능력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실적을 볼까요? 이 기업은 원래 현대중공업 산하에 있던 사업부였는데요. 2017년 독립법인으로 출범했을 때만 해도
2년 연속 2,5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며 시장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상황은 180도 반전됐습니다. 2020년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영업이익 6,690억 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적자 기업이 불과 몇 년 만에 조단위 이익을 바라보는 초우량 기업으로 변모한 겁니다. 매출은 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가격과 수량이라는 두 요소가 전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압도적 대장주입니다. 영업이익률 20%, 북미 매출 40%, 수주 창호 몇 년치 확보, 미국 현지 공장 보유입니다. 두 번째 기업, LS 일렉트릭입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배전반과 중저압 변압기에서 강점을 가진 회사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초고압 변압기로 대용량 전력을 먼 거리까지 보낸다면 LS 일렉트릭은 그렇게 온 전기를 우리 가정, 공장, 빌딩에 안전하게 분배하는 핵심 장비를 만듭니다. LS 일렉트릭이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이 뭐냐? 배전 시스템 전체를 통합 공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쓰는 만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기를 분배하는 게 핵심입니다. 전압이 불안정하거나 전기가 한쪽으로 쏠리면 장비가 고장나고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LS 일렉트릭은 배전반부터 중저압 변압기, 차단기, 제어 시스템까지 전부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전체 솔루션을 받으니까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보다 주가 부담이 덜합니다. 대장주가 쉴 때 키 맞추기를 하며 무섭게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력 인프라 섹터가 조정받을 때 LS 일렉트릭은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반등할 때는 더 강하게 올라오는 패턴을 여러 번 보였습니다. LS 일렉트릭, 배전반과 중저압 강자, 데이터 센터 통합 솔루션 공급, HD 현대일렉트릭 대비 가벼운 중형주 종목입니다. 세 번째 기업, 효성중공업입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글로벌 생산 기지를 갖추고 변압기 시장에서 HD 현대일렉트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굵직한 기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이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이 뭐냐? 글로벌 생산 거점입니다. 효성중공업은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 등 해외에도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아시아 전역에 변압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중동 시장이 주목할 만합니다. 중동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이 탈석유 경제를 위해 AI 빅데이터 산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동은 전력 인프라가 약합니다. 석유는 많은데 전기를 안정적으로 보낼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압기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효성중공업은 이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변압기뿐만 아니라 중정이 전반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케이블, 차단기, 개폐기 등 전력 인프라 전체를 커버합니다. 그래서 한 번 계약하면 묶음으로 공급할 수 있어서 마진도 좋고 고객사 입장에서도 편합니다. 효성중공업 글로벌 생산 기지 보유, 중동과 아시아 시장 공략, 글로벌 통합 공급 능력이 있는 글로벌 강자입니다. 자, 총정리 해드릴게요. 전력 인프라가 지금 폭발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시대는 전기 없이 불가능합니다. 변압기 없이는 AI 시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미국 전력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70%가 25년 이상 노후 설비입니다. 셋째, 한국 기업들은 압도적 경쟁력으로 전 세계 유일한 해결사가 됐습니다. 국내 핵심 수혜주 세 곳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압도적 대장주, 영업이익률 20%, 수주 장호 몇 년치 확보, LS 일렉트릭, 배전반과 중저압 강자, 데이터 센터 통합 솔루션 공급하는 중형주, 효성중공업 글로벌 생산 기지 보유, 중동과 아시아 시장 공략과 통합 공급 능력이 있는 글로벌 강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도 말씀드려둬야겠죠. 투자 전략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할 매수입니다. 전력 인프라주는 변동성이 큽니다.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조정 구간마다 나눠서 모으세요. 다행스러운 것은 전력기기 섹터가 최근 단기간 꽤 깊은 조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이 과열권이 아니라 다시 담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둘째, 장기 투자입니다. 변압기 시장은 1, 2년으로 안 끝납니다. AI와 함께 가는 거대한 슈퍼사이클입니다. 빅테크들이 전기가 없어서 아우성치는 한 이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당장 대체할 수 있는 기술도 없습니다. 공급 부족 현상은 향후 최소 5년 이상 지속될 겁니다.
지금이 투자의 황금 타이밍이라는 거죠. 셋째, 분산 투자입니다. 저는 무작정 이 한 종목에만 올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력 인프라 섹터에는 HD 현대일렉트릭 외에도 매력적인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만약 어떤 기업을 골라야 할지 판단이 잘 안 되신다면 전력 설비, 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ETF도 시중에 잘 나와 있습니다. ETF를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하면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줄이면서 산업의 성장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이 점도 꼭 참고하시고요. 이제 슈퍼사이클의 초입입니다. 진짜 핵심은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기술력과 생산 인프라, 능력을 모두 갖춘 우리 기업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 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이 영상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상위 1%예요. 주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초고압 변압기가 뭔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도 제 영상 시청을 안 하셨다면 99%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 영상을 보셨으니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입니다. 내년에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하지 마세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안 놓치실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 불사계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